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과 아스날이 만나 자웅을 겨뤘고 이 경기에서 주심으로 나선 앤서니 테일러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의 경우 본머스전 패배로 선두권에서 다소 밀려난 상태입니다. 우승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번 리버풀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었지만 아스날은 여러 주요 선수들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수비의 핵심 자원인 윌리엄 살리바는 본머스전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인 웨데고르는 부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르타르와의 경기에서 칼라피오리를 잃었고 이로써 토미야스, 키에런, 티어니 등 수비진의 부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며 아스날의 수비진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보 자원으로 진첸코 역시 개막 후에 단 10분만을 소화하였고 키위오르는 이전 경기에서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스털링과 메리노는 아직 그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스날에게 희망이 있다면 부카요 사카가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마르티넬리에게 희망을 걸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상황은 주말 전까지 같은 경기 기준 맨체스터 시티를 1점 차로 앞서며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스날을 반드시 꺾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슬롯 감독이 부임을 한 리버풀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기 시작했으며 수비에선 버질 반다이크의 폼이 살아나며 그의 짝으로 선정된 이브라히마 코나테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든든한 리버풀 후방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슬롯 감독의 지도 아래 실점과 슈팅 허용수를 크게 줄이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 디오그 조타의 부상으로 다르윈 누네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지만 이때까지의 그는 여전히 쉬운 찬스를 놓치며 어려운 찬스는 득점을 하는 기이한 패턴에서 이제는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의 발끝에서 단 하나의 결정력이 리버풀의 승리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이른 시간 아스날의 벤 화이트는 정확한 뒷공간 패스로 침투하는 사카의 발밑에 공배달에 성공하며 사카는 가볍게 그에게 접촉하는 수비수를 벗겨낸 후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아스날은 한층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흐름이었지만 리버풀은 실점 이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18분 반다이크가 코너킥 상황에서 굴절된 공을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머리를 갖다 대며 헤더골을 성공시키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에도 양팀은 치열하게 팽팽한 중원 싸움을 벌이며 추가 득점을 노렸고 하프타임 직전 아스날은 세트피스 찬스를 얻었고 역시나 세트피스 리그 득점 1위에 빛나는 아스날은 데클란 라이스의 프리킥을 받은 높은 신장과 뛰어난 헤더 능력을 갖춘 메리노의 헤더가 그의 첫 아스날 데뷔골을 성공시키며 아스날은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고 아스날은 또다시 큰 악재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쓰러졌다는 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백인 팀버까지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결국 벤치에 2006년생 레프트백인 루이스 스켈리까지 출장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스날 수비진의 무게감은 더욱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18살의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스날 입장에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81분 아놀드의 킬패스는 정확히 아스날의 왼쪽 뒷공간을 겨냥했고 끝까지 공을 따라간 다르윈 누네스는 침착하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살라에게 공을 전달하며 손쉽게 동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선 어떻게든 승점 3점을 챙기고 싶었던 아스날은 85분 급하게 가브리엘 제수스와 2007년생 초신성 은와네리를 투입하며 한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때부터 아스날 팬이 느끼기에 상당히 불합리한 판정이 여러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트로에서의 상황입니다. 리버풀 박스 부근 커티스 존스의 끔찍했던 클리어링 헤더가 리버풀의 소버슬라이와 아스날의 교체 투입된 키위오르 사이에 공중볼 경합을 만들게 하였고 결국 키위오르의 헤더는 하베르츠의 발밑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베르츠가 로빙슛을 시도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심 앤서니 테일러는 이전에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의 아스날 선수의 파울에 휘슬을 불었습니다. 하지만 휘슬이 너무 늦었던 탓인지 이미 하베르츠와 제수스는 골을 넣기 위해 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 리버풀의 골망을 흔들고 수천 명의 홈팬들은 자기 팀이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었다고 믿고 흥분했지만 테일러는 이미 진작에 성공한 파울로 인해 아스날의 파티를 조기에 마감시켰습니다. 문제는 아스날 입장에서 키위어의 정확한 파울을 다시 한번 선언해주길 원했지만 골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에서의 반칙은 VAR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그대로 파울로 진행되었고 수많은 거너스 지지자들은 이 판정과 이후에 명백한 코너킥 찬스임에도 골킥을 선언하는 등의 앤서니 테일러를 향한 많은 불만이 생겼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되며 양팀은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승점을 각각 1점씩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두고 디 애슬레틱의 제임스 맥 니콜라스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리드를 지키지 못한 아스날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보였습니다. 특히 아스날이 수비진의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힘겨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막판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리버풀에 동점골을 내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점이 언제나 그렇듯 아스날의 시즌 말에 미칠 우승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ESPN은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코나테의 견고한 수비가 리버풀의 안정감을 높였다고 평가했으며 이들은 리버풀의 수비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 내내 차분하게 대응하며 아스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다르윈 누네스 역시 몇몇의 기회를 놓치긴 하였어도 전방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침착성을 유지하며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부상 후 복귀한 사카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였는데 그는 이번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자신의 득점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그의 리더십이 이번 경기에서 더욱 돋보였으며 팀의 젊은 리더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우승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승리했어야 중요한 매치였지만 수비진의 부재와 체력 문제로 아쉽게 승리를 지키지 못한 사카와 메리노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스날의 강점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경우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르윈 누네스의 결정력 문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높은 점유율 축구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누네스의 성장과 그의 해결 능력이 곧 팀의 성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지만 우승권 경쟁을 하는 팀다운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었으며 다음 안필드에서의 맞대결은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